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는 진짜 쉬운 진단, 바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보니까 전화 연결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전화 한번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요. 솔루스 첨단 소재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48,600원에 25%요. 48,600원에 25%요. 25%요. 네. 48,600원이면은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네요. 예. 얼마 전에 그래도 뭐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 물 탔어요, 제가. 아, 그러시군요. 물 타서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솔루스 첨단 소재가 참 잘 갔을 때만 해도 굉장했던 종목인데, 그때 한번 지난해 하반기쯤이죠? 고점 찍고, 이거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11만 원대, 12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뭐 4만 원대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갈 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 매수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단가를 좀 많이 낮춰놓으셔서 네. 자, 이 정도면 뭐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단가가 48,000원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단가까지는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번 2분기 때 적자가 났죠. 적자가 났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냐면 이제 전지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전지박은 뭐 이제 철로도 만들고 뭐 동으로도 만들고 동으로 만들면 동박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얇게 피는 건데 근데 그 전지박 시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공급이 딸려가지고 만들면 팔려요. 근데 만들면 팔리는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도 적자가 났어요. 무슨 일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수율이 안 좋고 예. 지금 뭔가 좀 원가 같은 것들에 대한 관리도 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각한 거예요. 좋은 시장에서 일하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더군다나 매출 30%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익이 적자가 났다. 이거는 뭔가 지금 수율에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수율만 잡히고 관리만 좀 잘하면은 이제 이익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좋고 다 좋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걱정해요, 오히려. 완전 소외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라고 하면은 다 성장주잖아요. 네. 이 회사도 지금 올해 예상 PER이 지금 40배가 넘어요. 그 정도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근거라는 건 뭐냐면은 내년 후년도까지 계속 성장할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멀티플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성장에 대해 가지고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이 괜찮으면 웬만하면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고 거의 이제 바닥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혹시 시장이 이제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잭슨 미팅 때 이상한 얘기도 한번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럼 이런 종목들이 저가를 또 깰 거란 말이죠. 그래서 39,000원이 깨지면은 제 생각에 이 종목은 비중 축소가 아니라 그냥 다 파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소재주로 잡으면은 이 종목보다 훨씬 더 탄력 있게 빨리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팔자고 그러면 지금 못 파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워서.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고 뭐 손실 한 10% 정도신데 사실 그렇게 손실 크지도 않지만은 뭐 어쨌든 가지고 계시면은 본전가까지는 웬만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본전가까지 가면은 이 종목은 본전가에서 매도를 하시고 2차 전지 소재주들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좀 교체 매매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종목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솔루스 첨단 소재, 일단 이 종목이 본전이 가능하겠냐라는 질문을 주셨잖아요.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합니다.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2차전지 소재에 비해서 이 종목이 네.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본전에서는 탈출을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39,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그때는 손절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손실 없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살펴드렸습니다. 최근 다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7월 저점 딛고 조금씩 회복이 나타나면서 손실을 많이 줄여놓은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만 이렇게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아직까지 쉽지 않은 종목들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혼자 갖고 계시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종목 진단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두 번째 종목 진단으로 가볼 텐데요.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블레스님의 고민인데요. 두산 밥캣 45,000원에 7% 보유하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오래 보유해서 반드시 손절하고 갈아타려고 하는데 단기 매도 금액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정말 오래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약 23%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보유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산밥캣 그래도 오늘은 좀 상승권에 계시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34,450원이 종가인데요. 전문가님께 단기 매도 금액 여쭤보고 대처 방향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두산밥캣 문의를 해주셨네요. 지금 45,000원이시면 작년 거의 이제 단기 고점, 작년 11월인가요?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쯤에 매수를 하신 걸로 지금 확인되는데 정말 많이 오래 들고 계시긴 했습니다. 근 2년간 들고 계셨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들고 계시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빨리 이거를 매도를 하고 갈아타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밥캣의 그럼 최근 상황을 일단은 살펴보자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 지표를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그런 지표가 나오는데 이 두산밥캣은 그 외국인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종속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기업 활동을 거의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 바로 이제 이 아파트나 이제 주택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그런 중장비, 건설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그런 주택이 많이 지어지거나 이렇게 팔릴 때 이 두산밥캣의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택에 대한 지표는 말 그대로 이 경기 둔화와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경기 둔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택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두산밥캣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반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어닝 서프라이즈,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래도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분기 때는 이제 공급망 문제 때문에 제품 자체가 만들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2분기 때 그 재고량이 물량이 풀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팔렸습니다. 팔리면서 이제 2분기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주주 친화 정책으로 중단했던 배당도 다시 한번 재개를 하고 있어요. 재개를 하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121일평과 241일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해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크로 환경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뭐 국내에서 이런 중장비 장비를 판다면 이 주택 공급에 대한 250만 호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도 조금 남아 있는데 두산밥캣은 아무래도 그쪽의 모멘텀은 받기는 쉽지를 않다. 매출처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두산그룹 자체적으로 이 재무 구조
캐시카우를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이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산밖에 또 어떻게 본다면 이 두산그룹에서 밀고 있는 그런 캐시카우를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건설 장비 쪽은 아직은 이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분의 이 평단가 자체가 45,000원이라는 좀 단기적으로 높은 평단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제 판단에는 이 121일평 한 35,000원 선부터는 다시 한번 좀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긴 호흡으로 본다면 45,000원도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문의해 주신 그런 심리 자체가 너무 오래 들고 있었다, 지겹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두산밖에 가지고 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이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35,000원 이상에서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빼셔서 다른 포트로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산 밥켓 살펴드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빨리 탈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셨죠. 자, 그래서 손실도 각오하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단기적인 매도 금액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000원까지 기다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35,000원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해서 조금씩 나눠서 팔아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블레스님의 두산 밥켓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신인석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두 번째 고민입니다. 창호 앵커님의 팬이신 것 같은데요. 제갈공명님의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매수가 17만 3,500원, 비중은 28% 갖고 계시네요. 손실을 안 보고 나오고 싶은데 가능할지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삼성전기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것 같은 종목입니다. 17만 3,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2월 이후에는 계속 손실 구간에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13만 4,000원으로 한 22% 정도의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아무래도 조금 손실 보신 지가 좀 오래되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손실을 안 보고 나오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가님께 꼭 도움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제가 여쭤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손실을 안 보고 나오시겠다라는 뜻은 이제 그 기간에 관계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시라면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삼성전기는 사실 지금 이렇게 LG 이노텍에 대해서 이노텍에 비하면은 굉장히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삼성전기가 주요 고객으로 삼는 건 삼성전자고 LG 이노텍과 연결된 주요 고객은 애플이고 애플의 주가는 굉장히 강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좀 약하고 그런 이유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가? 앞으로 그러면 가망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면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삼성전기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삼성전기를 시장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로 지금 또 였기 때문에 IT 세트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기에 FPCB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기판 쪽의 사업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모자라서 지금 못 파는 상태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이제 MLCC인데 MLCC가 지금 자동차 쪽이 지금 생산 차질 이슈 때문에 MLCC도 덩달아서 지금 안 팔리잖아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 자동차 쪽도 생산 이슈가 그러면 안 풀릴 거냐? 그 당연히 이제 언젠가는 풀리겠죠. 네. 풀리는 게 하반기부터 이제 서서히 지금도 풀리고 있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정상화될 거라는 이제 전망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삼성전기는 차량용 MLCC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고객사를 암암리에 지금 많이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 생산이 원활하게 되면 MLCC도 또다시 이제 또 굉장히 좀 활발하게 갈 겁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으면서 지금 PER 8배 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뭐 바닥권으로 봐야 되겠고 이제 올라가는 게 시간 문제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겠다라고만 한다면은 삼성전기는 틀림없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목표가를 굳이 뭐 정하자면은 제 생각에
딱 17만 원대가 17만 원이 지금 딱 매물대라서 아마 17만 3,500원 기다리다가 또 17만 원대까지 왔다가 또 여기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7만 원까지 일단 오게 되면은 뭐 한번 좀 비중 축소는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16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때 상담을 한번 다시 받아보십시오. 예, 그리고 뭐 정말 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있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도 20만 원 간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뭐 본전가에 팔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그때까지 들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봐드렸습니다. 사실 삼성전기의 최근 흐름 자체가 뭐 굉장히 답답했죠.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고민들 많으셨을 텐데, 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만 여유롭게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아니면 수익까지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16만 원대에서부터 다시 한번 판단이 일단 필요할 것 같지만 길게 뭐 여유롭게 보신다면 뭐 장기적으로 20만 원까지도 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점 기억해 주시면서 앞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16만 원대에서 다시 문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제가 공명님의 삼성전기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튜브 종목 진단 2개 연속해 봤으니까요.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기다리고 계시는데 연결해 볼게요. 자,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 네. 23,300원에 10%요. 23,300원에 10%요? 네네. 아, 이게 23,000원대면 기다리는데 좀 지치셨겠어요? 작년에 예. 아,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유상증자 전에 받은 아이고. 거예요. 구입한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잘 갈 때만 해도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들 기대감 갖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그때 뭐 유상증자 막 터지면서 주가 휘청거릴 때 정말, 쓰는 수 많이 지으셨거든요. 눈물 지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을 텐데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고 그래도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22,000원까지 왔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아마 이런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수익권까지 욕심을 내볼까? 이 정도 손실 줄였으면 여기서 나오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 아니십니까? 예. 21,500원인가 거기서 계속 떨어져서 그냥 네.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이 종목이 좀 가나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가나 싶으면 다시 떨어지고 몇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더 지켜봐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네. 예.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지난해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고생을 좀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일단 22,000원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수익 보는 구간까지 쭉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일단은 목표가까지, 진입가까지 갈 수 예.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마침 또 이 종목이 오늘 이상의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좀 기대감이 많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력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특징주 말씀드릴 때 SMR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차세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기술력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물론 미국의 미국의 기업과는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어쨌든 최근에 이제 SK 그룹에서 또 그런 3천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이 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투심을 불러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가장 대장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무거운 부분도 있지만 무거운 만큼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그런 원전에 대한 기대감 자체적으로는 저는 꾸준하게 이 종목을 사서 모은다면 나중에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진입가까지 오지 않으실까봐 네.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좀 기업의 그런 성장성이나 밸류로는 저는 충분히 목표가 이 진입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저는 꾸준하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25,000원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물대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화를 해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3만 원대는 거의 원전에 대한 그런 뉴스플로우가 피크를 찍을 때 그렇죠. 거의 피크를 찍을 때였고 기대감이 정말 들끓었을 때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정부 정책이라든지 실제로 수주를 따내는 그런 공시, 계약에 의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도 분명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증명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원전뿐만 아니라 이 회수 담수화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 사우디와 8,400억 정도 규모의 그런 부분들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라고 하면은 이 중동 쪽에서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이 관련 붐들이 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쪽으로도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원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 에 따라서 이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앞으로도 계약을 충분히 따낼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따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만 시간 더 투자를 해 주셔가지고 25,000원 이상에서부터 저는 매도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종목별 투자자도 보시면 지금 공격적으로 외인들, 기관들, 뭐 연기금 다 할 거 없이 공격적으로 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간다면 수익을 충분히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좀 긍정적인 방향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년님, 지난해부터 매수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수익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예. 매수가에서 바로 나오시지 말고 한 25,000원 정도까지 두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조급하게 보시지 말고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길 예,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또 해봤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된 종목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전화를 또 뒤로 하고 계속 또 다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양봉축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이 종목 바이넥스 가지고 계십니다. 15,250원에 12% 비중이시거든요. 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뭐 현재 소폭 좀 손실 중이죠. 14,55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바이넥스 이 종목 뭐 잘 갔을 때만 해도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그게 바로 2020년 가을 무렵입니다. 여름 이 무렵이었죠. 자, 그런데 어느새 주가가 14,000원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이 바닥 부근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과연 언제 올라갈까 궁금해지네요.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번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잡아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중기 이상 보고 들고 가고 싶지만 시장이 좋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길게 들고 갈까 아니면 짧게 보고 빠질까 이런 고민이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확신이 좀 없으신가 봐요. 자, 그러면 바이넥스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죠. 자, 전문가님, 바이넥스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바이넥스 같은 이쪽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번 시장이 반등이 이제 또 시작되면은 네. 제약바이오 쪽이 또 이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 CDMO 쪽을 봐야 되는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1분기 때 적자였는데 2분기 때는 지금 81억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올해 전체 이익이 사상 최대 이익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CDMO 사업 쪽에서 송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바이오 의약품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예상으로 지금 의약품 사업 쪽도 지금 호조세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지금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회사 뭐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럼 어디까지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어디까지 갈까 목표가를 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제 시장이 좋으면은 생각보다 많이 가고 네. 시장이 또 안 좋으면은 뭐 생각보다 좀 덜 가고 이러기 때문에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물대가 지금 17,000원대에 있네요. 네. 17,000원대를 넘는 게 일단 관건이겠고, 거기 넘어가면은 19,000원 뭐 이렇게 이제 갈 것 같은데, 그 한 17,000원 부분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거기서 또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7,000원 이렇게 정하시고 부근까지 오게 되면 한번 또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그다음 목표가 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1차 목표가만 17,000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거기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이렉스 긍정적으로 또 봐주셨습니다. 이 종목에서 수익 노려볼 수 있겠네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 정도인데 1차적으로 17,000원 정도까지 목표를 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보고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수익권 조금 보고 수익을 거두시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축제님의 바이넥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헤드샷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현대오토웨버 보겠습니다. 현대오토웨버는 1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뭐 길게 투자할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단기 투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주가가 11만 9천 원입니다. 뭐 매수하신 가격과 큰 차이가 없죠. 단기로 투자하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보이는 게 차트에서도 바로 확인이 되듯이 이 종목이 낮아질 때는 한 9만 원 정도, 높아질 때는 뭐 14에서 15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서 박스권의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패턴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 다시 올라갈 때 타이밍 좀 노려보시고 잡아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게 잘한 선택이 됐는지 한번 지금부터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현대오토웨버입니다. 자, 이 종목 일단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단기 투자 생각하고 계신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약간 네.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현대오토웨버는 이제 현대차의 이제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하는 기업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현대오토웨버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현대차가 자율주행 쪽을 개발을 할 때 이 현대오토웨버 쪽에서 사업을 벌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 이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분사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 뭐 공시를 하거나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처가 이제 현대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 현대차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 전기차 세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또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충격이 좀 컸죠. 네, 맞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을 지금 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리스크를 두 가지를 안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단기적인 수익은 잠깐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현대오토웨버라는 종목을 들고서 이거를 꼭 이렇게 불안한 속에서 수익을 네. 봐야 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이 시청자분의 기준이 계시다면 저는 10%라는 비중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속에서는 10%라는 비중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 절반으로 줄여서 보시는 게 어떨까. 즉 이제 지금 지금 3거래일 연속 과대 낙폭 이후에 네. 이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신다면 전 적어도 비중은 줄여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근데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분사시키지 않고 네. 그냥 현대오토웨버에게 맡기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분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현대오토웨버의 주가는 단기간에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런 투자 스타일 자체가 그런 리스크를 안는 종목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보수적 의견을 드리면서 비중은 절반을 줄여서 가지고 가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오토웨버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을 단기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이 종목을 단기 반등을 노리신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시죠. 자, 그래서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절반 정도 비중 줄여놓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디션님의 현대오토웨버 살펴드렸으니까요. 이 점도 같이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하늘이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는데, 우리기술투자 갖고 계시네요. 자, 우리기술투자 6,500원에 15% 비중입니다. 주가 많이 떨어졌죠. 어느새 이 주가가
지난해 한 하반기쯤만 해도 이 종목 거의 뭐 13,000원 부근까지 있었거든요. 자, 어느 사이에 지금 주가가 5,670원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보다도 좀 낮은 상황인데 과연 이 종목으로 승부를 좀 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여부까지 한번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우리기술투자입니다. 주가 상황이 좀 별로 썩 좋지 않아 보이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지 여부 좀 봐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 투자는 네. 이제 창투사긴 하지만 네. 이제 암호화폐 종목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알려진 이후로는 암호화폐하고 그 주가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뭐 이제 쉽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일주일 사이에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1차트인데 거의 뭐 보면은 계속 떨어졌죠. 예, 계속 떨어져서 지금이 그럼 바닥권이냐? 바닥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닥권을 이제 만들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에 상승이 계속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전망을 해본다면은 네. 그냥 속의 느낌상으로는 네. 지금보다는 좀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암호화폐 쪽에 사실 제가 잘 아는 게 아니고 또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어떤 기대치보다는 늘 이런 좀 뭐라고 그럴까요? 리스크 쪽을 더 크게 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어떤 매력을 저는 느끼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다면 뭐 따라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과연 우리 기술 투자를 지금 상황에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기술 투자를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네. 암호화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본전가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뭔가 좀 그 내재 가치가 있는 쪽으로 네. 그 암호화폐라는 것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 쪽에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얘기는 이 목표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흐름에 대해 가지고 네.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사실. 이런 그 암호화폐 쪽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 본전가까지는 올 것 같고요. 제 의견은 그냥 본전가 매도고요. 뭐 암호화폐 쪽에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암호화폐를 아신다면은 뭐 이제 그 다음에 판단을 좀 해보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살펴드렸습니다. 본전 가격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본전가 매도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하늘이님의 우리 기술 투자였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로지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 오늘 걱정 상당히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자, 랩지노믹스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의 매수 가격이요 8,920원입니다. 10% 비중이고요. 오늘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10% 하락하게 됐고, 사실 뭐 오늘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거의 뭐 8%,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 사연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참 전에 보유하던 것인데 이 매각 소식으로 상승 후에 다음날부터 이틀 연속 너무 빠지고 있는데 전문가님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국내 이 사모펀드 쪽으로 팔린다라는 이야기 속에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4%대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오늘 바로 올린 만큼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랩지노믹스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살펴드리죠. 자, 김영호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틀 연속 너무 빠집니다. 참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랩지노믹스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분자 진단 쪽으로 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일단 미국의 진출을 위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지금 이 재료 자체가 단기적인 재료를 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재료를 볼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판단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즉 어떤 이런 바이오주들은 어떠한 그런 이슈 하나의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60일이평은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여기까지 지켜주었는데 사실 여기가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네. 여기 지금 매물대들이 여기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구간을 만약에 좀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이거는 좀 빠르게 탈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오래 들고 계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좀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흔들리실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거의 매수가까지 갔다가 지금 뭐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라잖아요. 그렇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리는데 더욱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지금 선을 설정해드리기도 참 어려운데 예. 저는 7,000원 최소한 7,000원이 무너지려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투자자별로 본다면 지금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그런 뭐 특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같이 시장 빠질 때 외인들이 또 한 번 더 팔아 넘기는 특히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인이 이제 뭐 몇십억대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많이 팔았단 말이죠. 네. 좀 의미 있는 이건 숫자라고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시가에 빠른 결정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일단 줄여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올라올 때 아쉬울지라도 전 차라리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아침 시가 때 일단 비중을 좀 덜어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랩지노믹스 살펴드렸습니다. 내일 개장하고 나서 바로 비중을 덜어놓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을 같이 한번 새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신기수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지금 뭐 시장은 이제 잭슨홀 미팅에 이제 파월 연설을 기다리고 있죠. 예. 그게 이제 아마 우리 시장에 나타나려면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파월 연설이 이제 주말에 있으니까 미국 시장 월요일 날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 시장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방향이 잡힐 텐데, 그러니까 화요일 날쯤 해서 방향성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해가지고 다른 코너에서도 그렇고 계속 보여드린 차트가 있습니다. 이게 S&P 500인데 쉬어갈 때 됐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때 S&P 500 4,100까지 열어놓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하시거나 아니면 4,100 밑으로 빠지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파월이 이번에 뭐 얘기를 할 때 뭐 엄청나게 매파적인 얘기, 뭐 새로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예. 뭐 늘 하던 얘기 할 겁니다. 그다음 시장이 뭐 지금 이제 FM 연준 위원들이 안 하던 얘기를 지금 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런 사람도 없어요. 네.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 기대치가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 거라서 또 반등이 또 나올 겁니다. 네. 반등 나올 때 이제 좀 확실하게 나올 때가 어디냐면 저는 이제 반도체가 요번에는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봐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네. 잡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2차 전지 쪽도 외국인들이 뭐 샀다 하면 이쪽 사니까 반등 나올 걸로 보고, 또 바이오도 이번 반등이 시작이 되면은 또 이제 주도적으로 갈 걸로 보고요. 건설 원전이 이제 뭐 사우디랑 정상회담 기대가 있으니까 네. 그쪽도 가고, 뭐 그러니까 요번에 좋았던 섹터들은 또 한 번씩 다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확실한 쪽은 이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경계감 있는 구간이라는 점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부터 눈여겨봐야 될 섹터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번에는 또 김영우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전문가께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제가 지표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있습니다. 지표 네. 발표가 있는데 사실 뭐 이게 크게 시장에 막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지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확률적으로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게 어떠실까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신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경기에 대한 그런 둔화가 멈춘다는 신호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방향성을 잡는 데 참고를 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5일에 저도 마찬가지로 잭슨홀 미팅의 파월 연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사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든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든 제가 보는 경제 지표는 결국 지금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 헤쳐나간다,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히 8월 달까지 단기적인 반등을 보라고 말씀드렸고 8월 달에 좀 공격적인 포트를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말일에 다가가면 갈수록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잔존하는 시장이다라는 점 계속 참고를 하시고 좀 보수적인 포트를 저는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보수적인 환경 속에서도 산업별로 매크로 환경이 그래도 괜찮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고 있는 환경으로는 이제 좋은 환경으로는 신재생이라든지 엔터, 방산, 2차전지 쪽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과는 별개로 그나마 영향을 덜 받는 즉 발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든가 아니면 법안이 발의가 되고 있는 그런 쪽 아니면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방산 쪽 이런 쪽을 좀 더 저는 기대를 해보는 게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섹터는 따로 있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자, 공개 방송 오늘 있으시죠? 네, 공개 방송 전에 배워야 산다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개 방송 하는데 오늘 배워야 산다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유망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제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산다부터 이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 5분이고요. 유망산업의 밸류체인 그리고 그 종목들까지 파헤쳐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이 정보들 쏙쏙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신 분들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